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돌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특히 부산 지역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고 하죠. 며칠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은 어제 퇴근길 무렵 빗줄기가 강했고 밤 사이에도 계속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오늘은 비가 멎었습니다. 이제 호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 이제 호우 고비는 넘어갔고요. 예.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륙 쪽은 산발적으로 약한 비만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에 내려졌었던 호우특보는 다 해제가 됐고 현재는 강원 영동 지역의 호우경보 그리고 오늘 밤에는 경북 동해안, 강원 동해안 쪽에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이제 동해안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쯤이면은 동해로 다 빠져 나가는 겁니까? 내일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동해안 쪽은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기타 이제 전국적으로는 약한 비 또는 소나기 형태의 비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특히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 그 부산 지역에 이렇게 물폭탄급 비가 쏟아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도 3명이 숨지고 그랬는데요. 예. 이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건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 거의 5km 상공에 영하 6도 정도로 또 하층으로는 그런데 뜨겁고 아주 습한 공기에 입되면서 예. 대기 불안정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구름이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해상 쪽 비구름이 부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형 쪽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가미되면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똑같은 비구름이 들어온다면 대개 남해안 지역은 그 내륙 쪽에 비해서 굉장히 그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물론 지금 장마선 들어오면은 기후변화로 해서 굉장히 국지적으로 호우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풍을 동반하지 않았는데도 비와 함께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빠져나간 기압계 자체가 태풍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중심기압이 거의 983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차가 커지니까 바람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해안과 산악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었고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발령됐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불었던 곳이 경기 포천이 초속 28m, 강원도 화천이 26.8m, 원주 대군산이 26.6m, 향로봉이 25.6m 초속이었는데요. 태풍이 우리가 초속 17m 이상인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악이나 해안 쪽으로는 태풍급 이상의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7월 달은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인지 그렇게 더웠던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린 영향이죠. 서울지방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평균보다 거의 한 4.5도 이상 낮은 서늘한 날씨였거든요. 예. 이건 예상보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 하층까지 상공서부터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비가 내리면서 기후도 내려간 데다가 바람마저 강하게 불다 보니까 체감 기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서늘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가 다 물러나고 이렇게 되면 8월 달부터는 다시 엄청 더워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올라오면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니까 더워지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일단 올해 이제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는 안 덥다.
일단. 그러니까 한 두세 번째 정도 폭염이었던 2010년 정도의 폭염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상보다 지금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세력도 그렇게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8월 상순 초반에 장마가 끝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폭염이 시작되더라도 역대급 폭염보다는 한 작년 정도 폭염.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무더운 폭염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7월이 선선했던 반면에 시베리아는 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시베리아가 기온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시베리아 더위가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후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죠. 예. 지금 시베리아 기온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았고요. 예. 6월에는 무려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뭐 예. 엄청난 기온이죠. 뭐 6월 20일은 러시아의 베로얀스크 가장 세계에서 추운 지역이죠. 사람이 사는 지역 중에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가 7월 16일이었죠. 이때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쪽에 이제 기상 전문가들이 연구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방출함으로써 시베리아 기후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북극권 지역이 작년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기상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국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아주 이상기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중국 상황은 아주 심각하죠. 예. 뭐 한 달 이상 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6월에 홍수가 시작된 이래 중국에 4,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140명이 죽었고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7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 쪽도 장마 기준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기상청 어제 그 예보를 보니까 24일에서 26일 남서부 스촨성에서 남서부 깐성까지 지역에 폭우가 다시 예상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의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죠. 산샤 댐. 이게 뭐 붕괴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샨샤댐이 만일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붕괴된다면 우리도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뭐 일단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165m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당국이 대량으로 지금 물을 방출하면서 예. 현재는 그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산샤댐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산샤댐이 무너지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중국 당국에서 절대로 그 댐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만일 정말 붕괴된다면 이게 이제 거의 양자강 하류 지역의 대규모 홍수가 불가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류가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으로는 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일단 상하이 지역에만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9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대규모 홍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옛날에 그 2011년 사고 때처럼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이쪽에서 누출되면 지금 여름이면 우리나라 쪽으로 방사능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지역으로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도 폭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뭐 9월 초에 규슈 지방이었죠. 폭우가 내리면서 약 7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역대급 폭우였냐면 일본 정부가 61개 기초자치단체를 특정 비상재해 대상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조치는요 1995년 할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에 지금까지 6번밖에 발령 안 됐던 재해입니다. 예. 그런 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7번째로 발동되면서 이번에 그 폭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예를 비춰봤을 때는 뭐 어제, 그제 내린 비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내리고 있는 비나 일본 폭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서 참 피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이제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상당히 많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예. 강원 영동은 26일까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좀 이 지역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사태라든가 또 저지대 농경지 침수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좀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뭐 주말 서쪽 지방부터 비는 그치면서 오후는 뭐 전국 대부분 비는 그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모레까지 지역에 따라서 약한 빗방울이라든가 혹은 소나기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기층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주말 동안에는 특히 남부, 충청도와 남부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장마전선이 이제 물러나면은 8월 달에는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장마 때보다도 오히려 장마가 끝난 8월에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8월은 굉장히 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국지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아열대성 호우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장마가 끝난 8월에 이제 비가 오는 일수는 줄어드는데 7월에 비해서 한번 비가 내리면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비에 대한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연일 중국의 폭우와 홍수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댐이죠. 샨샤댐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게다가 양쯔강 하류에는 원전들이 있죠. 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더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원전 공포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모셨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산사댐 붕괴 관련해서 하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긴 하지만요. 예. 유비무환이죠. 그리고 거한 사회 지금 편안하지만 위기를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인 정보를 나누는 거를 꺼려한다는 거. 어허. 그래서 실시간 수위 또는 어디까지 파열됐다 이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예. 인공위성 사진 밖에는 거기 그 문제의 그 근원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도 쓰나미에 의한 침수 피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지진은 견뎠는데 지진 해일이 문제였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계산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전부 터지게 되면은 20m가 넘을 거란 말이죠. 이거면은 원전을 완전 침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 분량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중국 정부가 안심하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계 수위에 임박했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한계 수위라는 것도 사실은 인위적인 숫자인데요. 예. 정확히 어느 정도 남았는지 10m 남아있는지 아니면 5m인지 1m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다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점점 시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정보 공유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이 이럴 때 쓰려고 했던 안전 공유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양쯔강 하류에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그게 9개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만일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렇죠. 문제는 그게 지금 9개가 다 가동 중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원자로 여행이 조금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미국 것도 있지요, 뭐 러시아 것도 있죠, 캐나다 것도 있죠, 프랑스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마 운전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이런데 일본 포함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걸 보면은 뭔가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은 실기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네. 지금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실기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직통전화 포함해가지고 정보 공유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물 높이마저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원전에 하나씩 둘씩 그중에 또 두 개는 특히 그 안전에 취약한 노형의 원자로 해요. 예. 그래서 그 두 기가 사실은 그 핀좌산이라는 데 있는 데인데요. 그 상하이에서 멀지 않습니다. 인구 밀접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 수 없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만일, 그겁니다. 샤샤댐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후쿠시마 네네. 사태처럼 뭐 원전이 폭발한다든가 방사능 물질이 많이 오염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닷새 정도면은 샤샤댐에서 이제 한 닷새 정도면은 상하이 근처까지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m를 넘어가지고 원전 전체 9기가 침수됐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그 후쿠시마 때 문제됐던 것처럼 배터리라고 하는 전원이 잠길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틀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펌프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면 이제 직류 전기를 연결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동용 차량이 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냉각시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일이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열이 되고 증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소가 나오고 수소가 모이면 폭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일본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지붕이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예. 가병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것이죠. 예. 좀 그보다 덜하겠지만은 상당량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취약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양쯔강이 결국은 흘러서 서해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염물질도 함께 서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키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지하수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하수 더한 강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식으로는 황해 우리 서해로 흘러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쿠로시오 난류가 있으니까 제주도 우리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도 또 남해안 또 이제 무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손 놓고 뭐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오라고 해서 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헬리콥터 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간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쯤 되면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슷한 원자를 갖고 일본만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야 되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싫으면 미국을 불러야 되는데 아마 지금 미중 관계 때문에 부르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다. 중국 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어쨌든 저에게는 요청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우리 한국 정부에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반대로 실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감인데 그게 좀 작동할 때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물 무게가 400억 톤이란 말이에요. 400억 톤이면은 올림픽 수영장 4천만 개 분량이 쫙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원전을 덮친다. 그거는 자신감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소양강 댐이 30억 톤인데 400억 톤이면 대단하네요.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온다는 거는 안 와야 되겠지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위성 사진 보면 벌써 댐은 오래전부터 변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적이 작동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14년 됐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자신 없지만은 만약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가 아니고 언제 무너지느냐, 근데 그게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 현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 특히 영광 원전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편서풍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때는 편서풍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덮치게 되죠. 이틀 사흘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서 중국 파견보다도 우리 원전 단속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 우리 주민, 국민 단속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때도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지진이나 쓰나미를.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 지방에 내리는 홍수도 이렇게 오래 내릴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원전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항상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비는 돼 있고요. 예. 사실은 후쿠시마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예상이 설마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도 2원전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1원전은 설마했다가 망한 것이죠.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 그때보다 더 높은 쓰나미, 지진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방제벽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돈 걱정하다가 안 쌓죠. 그러니까 결국 동전 고알에다가 지폐를 잃는 건데 우리는 예.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또 새로운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도 중국에서 오는 거는 안 되거든요. 아직 예. 그동안 운전 경험도 없고 안전 설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